네,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이제 회원님 한 분께서 표현을 해주시기를 시장에 마취제를 뿌려놓은 것 같다. 일부 몇 종목을 빼고는 뭐 움직이는 종목도 있었으니까 몇 종목 빼고는 전체적으로 마취제를 뿌려놓은 것 같이 움직였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 시즌을 이제 을 알리는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됐다는 것을 뭐 알리는 뭐 그 정도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였습니다. 즉 최근 두 달 동안 거래량, 거래 대금 최저치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 드렸듯 지금 거래량 보시면 이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거래량이 이때 이후로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거래량 오늘 기록했죠. 거래 대금은 뭐 최저예요. 거래 대금 자체가. 그도 그럴 것이 오늘 1등 거래량이 원래대로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가 왔어요. 다시 원래 정상이죠, 정상. 옛날에 그러니까 뭐 당일에 뭐 엄청나게 막 튀어오르는 좀 거래 대금 너무 쏠리는 종목이 사실 있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능가하기란 쉽진 않았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근데 다시 옛날에 그런 모습이 지금 돌아왔고 3위가 이제 후성, 4위가 플리토 뭐 이렇게 내려갔는데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삼성전자가 4,200억. 물론 삼성전자가 좀 그 전일보다는 더 많이 실린 것도 있습니다만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너무 엄청 샀거든요. 삼성전자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기라고는 하는데 위기를 자꾸만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위기라고 하는 거 뭐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개인들은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 팔라고 그래요.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는 뉴스 일면에 보시면은 거의 뭐 삼성이 흔들린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일면에 제목이 자부심 조직력 1등주의 실종. 삼성이 흔들린다. 삼성이 추락한 영업이익이 추락했다고 또 그래프가 같이 실리면서 거의 뭐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언론화 시키고 언론에서 자꾸만 개인들이 접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기회가 되면 자꾸만 팔라고만 할 거고 그거는 다 외국인들이 지금 땡기고 있어요. 저점으로. 그래서 점점 자꾸만 반복적으로 돌파 시도했다는 자리 어딘지 금요일에 말씀드렸듯 삼성전자 아유 여기 아니고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코스피 1위 종목 파란선 좀 돌파 시도를 또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오늘도 잔뜩 사서 기관도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은 지금 아주 지금 삼성전자 못 팔아서 안달인 거죠. 지금 보시면 그렇죠? 삼성전자를 뭐 지금 못 팔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다는데 삼성전자 지금 물량 공급 저기 뭐야 반도체 소재 몇 개 일본에서 공급 못 받아가지고 큰일 났다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거 뭐 다른 데서는 뭐 못하나요? 어쨌든 그거 뭐 결국 못한다고 해도 그게 삼성전자의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가 나아갈 길 전체적으로 뭐 얘가 일본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회복하는데 초점을 주고 그 위기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한 달째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 좀 몰렸어요. 삼성전자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한두 개씩 가끔 나오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자체가 거래가 더 몰리다 보니까 어제보다 더 많아졌죠? 양봉 거래량. 그러다 보니까 물론 더 회복해야 돼요. 더 많아요. 원래 거래가. 1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오늘 정말 쥐죽은 듯 가만히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시장에서 오늘 10% 이상 올라온 종목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뭐 스펙주 몇 개 빼고 스펙 상한가 두 개 빼고 뭐 거래 대금 없는 뭐 관리 종목 이런 거 리캠 이런 거 빼면은 사실 10종목 정도밖에 안 돼요. 스펙이 3개가 있네. 스펙 3개 빼고 뭐 우선주는 내려갔고 10% 이상 뭐 10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한가 포함해서. 그 정도로 오늘 굉장히 움직이는 종목이 적었고 거래
대금 자체가 실리는 종목이 적었습니다. 휴가 시즌에는 여름 휴가 시즌에는 사실 기관들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다 직장인이잖아요. 누군가 운용력들은 다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가를 갑니다. 여름 휴가가 있어요. 장이 열려도 여름 휴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대체 인원이 한다고 한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 때는 거래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물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여름에 거의 매매 잘 안 해요. 여름에 이제 직장인 개인 투자자들은 휴가 내가지고 지금 어디 놀러 가는 바다를 간다든지 하여튼 놀러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거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가 보통 거래가 줄어드는 시기예요. 매년 그래요, 매년. 제일 많은 게 이제 8월 초 라인인데 가장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시기가. 이때도 보시다시피 뭐 중간에 거래가 확 줄어드는 시기 보이시죠? 8월 초 정도에 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계속 그랬어요. 누적돼서. 8월 초, 7월 말. 근데 지금은 조금 일찍 오기 아직은 뭐 더 줄어야 돼요. 거래가 계속 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분간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한 8월 초까지는. 지금 근데 좀 일찍 나온 경향이 있어요. 약간 이제 시장도 오늘 같은 경우 주말에 또 이란에서 충돌이 있었죠. 유럽과 이란. 호르무즈 유조선 충돌이 있었고 영국인가요? 네. 그래서 저번에는 또 미국이랑 갈등이 있었고 이란 땅바닥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조금 앞으로 가는데 제한을 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더 시원하게 갈 수 있었지만 주춤거리는 미국장도 더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었지만 전일 금요일 밤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란 쪽에서 일단 중동 지역의 불안감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반면에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뭐 어느 정도 협상을 계속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 선거는 끝났고 선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베 쪽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지금 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반대 다섯 개 당에서 일본에서 다섯 개 당에서 그 입장을 좀 반대를 하고 있고 그 힘이 좀 더 강해졌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의 그 입김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일본과의 악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더 확대가 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 확대까지 될 수 있다라는 그 관점 하에 시장은 더 미리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정말 시장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대규모 악재가 생기지 않는 한 시장은 전반적으로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 하나만 갖고 지금 대응을 하시면 될 거고요. 거래대금은 어쨌든 8월 초까지는 계속 줄어들거나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서 사실 시장 종목들이 참 침체기가 조금 그러니까 뭐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활발해지는 게 거래량 자체가 소멸이 돼 버리니까 그냥 멈춰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튀어오를 거예요. 개별성으로 튀어오르는 건 항상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 기다리시면 될 거고 어쨌든 8월 여름 휴가가 보통 8월 첫째 주가 지나가면은 또 다음 옵션 만기일까지 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그동안 거래를 안 했던 것까지 다 한 방에 살아나기 때문에 9월 가을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그때 거래 실리면서 아마 상방으로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가적인 뭐 시장 악재는 뭐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령 나온다고 한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지금까지 나온 게 너무 컸습니다. 어쨌든 선거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선거를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나라 이제 총선이 이제 내년도 초에 있으니까 봄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준비를 조금 이제 해나갈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란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조금 불안감이 조금 이제 줄어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고요. 그거는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 음봉을 덮어내는지 여부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전전날에 목요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금요일에 다 덮어냈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그냥 살짝 조정으로 중간에 보였지만 오늘은 종가 한번 볼까요? 나쁘지 않네요. 일본 증시도 차분하게.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뭐 아무리 불안 요소가 있다고 해도 이미 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 시장에서 다 적응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시장 천천히 다 우상향으로 만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같은 입장입니다. 계속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히 밀렸었죠. 반대로 밀렸다가 다 회복하면서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어디 갔어? 중국 증시는 많이 밀렸다가 다시 또 아직은 회복 못하네. 어쨌든 아침에 45분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반등해서 지금도 이따가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간을 볼까? 이거는 좀 15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보고 끝내자면은 잠깐만요. 이걸 아까 켜놨다가 마감한다고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지? 실시간으로 지금 중국 증시를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 이게 15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니까 자, 지금은 뭐 1.25% 뭐 살짝 이렇게 뭐 지금까지 분위기는 사실 반등은 아니고 이렇게 좀 살짝 이 정도로 멈춰 있네요. 이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고 아직 뭐 얘가 그리고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변 국가들과 디커플링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갈 길이 우리의 모습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강하고 그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은 그 영향력을 점점 줄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테마 형성하고 뭐 스펙주들 한화, SBI 스펙, 이베스트, 이안 스펙 대신 밸런스, 그 다음에 장중에 신형 스펙 5호 뭐 등등 스펙주들이 일부 좀 움직이고 유진 스펙도 그렇고 움직였고 나머지는 새로운 일본과의 충돌 수혜주 이게 뭐 애국 테마주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뭐 광범위에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일본 무역 전쟁 수혜주가 그냥 통틀어서 애국 테마주라고 보통 일컫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종목들이 좀 탄생하면서 삼육물산 같은 경우가 상한가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당분간 뭐 아베가 계속 지금 이 주장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일본 무역 충돌에 관한 수혜주들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올라갈 건데 그거 다 누가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 엮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장에서 수백 종목이 됩니다. 사실 대북주처럼 많아요. 한 국가의 기관 전체적인 산업 구조 웬만한 게 다 지금 해당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본 물건을 쓰던 거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려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물건을 대주는 기업들,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나 부품 같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도 잠잠한 것들도 많고 먼저 올라가는 것도 많고 뭐라고요? 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매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엮어버리는 겁니다. 테마는 그렇게 형성돼요. 이미 테마는 항상 동시에 나오지 않고 단계적으로 나오죠. 그 이유가 얘는 테마가 맞는데 누가 그걸 올려주냐고요. 그걸 누구 좋으라고 올려주냐고요. 누군가 먼저 매집을 그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모아놓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충분히 많은 종목들이 이 수혜주가 될 거고 선점하는 기회도 줄 겁니다. 선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분석을 좀 많이 하면 선점하기 충분해요. 내용들 왜냐면은 지금 계속 비슷한 내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리 선점해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은 뜬금없이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내용 파악을 좀 계속 해보면서 얘를 보유할지 살지 매도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되 지금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점 구간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뭐 안 움직인다고 무리해서 팔 것도 없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대응하면 되고요. 돈이 만약에 생겼어. 돈이 생겼고 이거 매도돼서 생겼네.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쓰시면 됩니다. 순환을 하시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계속 그 관점 유지해서 여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해소될 악재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장도 지금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뭐 이게 뭐 100% 쌍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쌍바닥을 이룰 확률이 높은 거죠. 항상 주식은 확률로 대응을 해야겠죠. 100%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해석을 해가면서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뭐 요 정도. 나머지 신규주들이 돌아가면서 조금 적당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된 신규주들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며칠 안 된 신규주들까지 해서 어떤 거래 대금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아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컴퍼니 K라든지 가스텔 바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제 금요일에 상장했던 저거 뭐 드라마 제작사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플리토도 그렇고 신규주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조금 한 두 달 내에 있는 신규주들 중에 거래가 많이 떨어졌고 공모가를 뭐 이탈했든 공모가를 위에서 놀든 그거는 사실 종목에 따라 달라요. 어떤 건 공모가를 이탈해서 회복되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공모가 아직 먼 것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공모가도 한번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거래가 늘어나는 것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